네, 이번 시간에는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만유인력, 중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그리면 다 알아보더라고요. 이게 사과나무라는 걸 알고요. 이렇게만 그렸는데 뉴턴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해요. 사가 떨어지면서 만유인력을 갖다가 발견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때 그런 말을 하죠. 뉴턴은 왜 사과를 사과가 왜 떨어질까라고 하면서 만유인력을 발견해서 유력하다. 이런 만화 같은 그림도 있는데요. 이렇게 본다고 막 떠오른다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이 현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고민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연관지어져서 설명이 가능하고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때 당시에 가장 그 최신의 물리학은 뭐였을까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케플러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당시에 최신의 물리학은 케플러 1법칙, 케플러 2법칙, 케플러 3법칙. 케플러 1법칙은 타원궤도, 모든 행성은 타원궤도로 운동한다. 케플러 2법칙은 태양과 행성이 연결된 가상회선이 쓸구간, 단위 시간 동안 쓸구간 면적, 다시 말하면 면적 속도는 일정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조화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화의 법칙은 뭐냐면 어떤 행성이 빙글빙글 도는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제3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케플러 법칙은 유도된 법칙이 아니라고 하죠. 케플러의 스승인 티코 브라헤가 남긴 그 방대한 양의 그 측정 자료를 분석해서 세 가지로다가 결론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의 세제곱이라는 게 이 당시에 가장 큰 최신의 물리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를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는데 좌측은 뭐가 되냐면 F는 원인입니다. 얘가 돌아가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공전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만유인력에 의해서 회전을 원운동하게 되죠. 근사적으로 원운동으로 하겠습니다. 타원운동으로 하지 않고 원운동으로 먼저 해볼게요. 라지 G의 두 태양과 행성 사이 거리의 제곱에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은 얘가 빙글빙글 도는 원운동일 때는 반드시 무슨 역이 필요하다? 구심력이 필요하다. 구심력이라는 것은 m의 r분의 v제곱입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 원운동하게 되니까 속도 v는 주기분의 이렇게 원호가 되겠죠. 원호의 길이는 2파이r이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라지 G의 R제곱에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은 M의 R분의 1에 T제곱분의 4파이제곱의 R제곱, 이렇게 양쪽에 공통된 거 돼서 T로다가 정리하면 T의 제곱은 라지 G 라지 M분의 4파이제곱의 R3승, 다시 말하면 티코가 케플러가 조화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관찰에 의해서 결론된 것을 갖다가 할 수 있었다? 유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걸 거꾸로 뉴턴이 생각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끊임없이 T제곱이 R세제곱에 왜 비례할까를 뉴턴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되려면 만유인력의 형태를 띈 힘이 작용해야 힘이 작용해야만, 다시 말하면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힘이 작용해야만 이런 케플러 3법칙이 유도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어디서 깨달았다? 요 사과나무 밑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왜 T제곱이 R세제곱의 장반경에 비례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려면 힘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힘이 R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라는 게 그때 깨달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유인력이 이렇게 됐다라고 뉴턴이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만유인력을 어떤 지구라면 지구 바깥에
두 물체가 작용하는데 외부에서의 그 작용하는 힘의 크기하고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외부에서 작용할 때는 자 항상 보면 거리 R은 작용하는 R제곱 배 라지 M의 스몰 M에서 요 R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입니다. 중심과 중심 사이. 뉴턴은 퍼져 있는 이 질량이 요 가운데에 있음을 증명을 했어요. 이거는 뭐 일반 물리학 책에도 나오는데 이 시간에는 증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퍼져 있는 질량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 밖으로는 외부에서는 센터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두 지점의 센터와 센터 사이의 거리 R제곱분의 라지 G, 라지 M, 스몰 M을 갖다가 곱해주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가 됩니다. 자, 내부에 한 물체 안에 다른 물체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상의 선을 갖다 이렇게 그으면 요 행성이면 행성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면 요 바깥에 있는 부분, 요 바깥에 있는 부분을 여기 S1이라고 하고 S2라고 하면 S1이 이 물체를 잡아당기죠. S2가 스몰 m을 잡아당길 거란 말이에요. S2는 적은 양인데 가깝고요. S1은 어떻게 된다? 큰 양인데 멉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뭐하다는 얘기예요? 같다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부각정리라고 합니다. S1이 이 M에 작용하는 힘과 S2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같아서 이 M에 작용하는 건 요 점선으로 표시된 내부에서의 작용하는 힘만을 고려해주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생각해줘야 되는 건 그래서 F는 라지 G에 여기서 요 점선의 중심 R제곱에 요 점선에 있는 질량이 되니까 M'의 요 물체의 질량 스몰 m을 갖다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M'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부피에다가 이 물체의 최적 밀도를 갖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최적 밀도는 뭐냐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분의 m 이거는 전체에 대한 로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요 안에 있는 부피 3분의 4 스몰 r의 세제곱을 갖다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라지 g의 스몰 r의 제곱에 라지 r의 세제곱에 m 스몰 세제곱에 m 마지막 정리하면 앞에 있는 건 라지 r의 세제곱에 라지 g 라지 m 스몰 m의 r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다 상수가 되겠죠. 상수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리 r이 멀어지면 선형적으로 어떻게 된다? 힘이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정리해보면 자, 이쪽이 이제 라지 r이라고 하겠습니다. 라지 r을 갖다가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작용하는 힘은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F의 라지 G의 스몰 r의 제곱은 라지 M 스몰 m이 되니까 방향 여기가 힘의 크기가 되고 여기 거리 R이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힘은 이 안쪽으로다가 작용하니까 방향까지 생각해주면 크기로다가 하면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방향까지 생각한다면 마이너스를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R 지점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R 지점에서는 얘는 라지 G의 R 제곱에 라지 M 스몰 m이 되고 여기는 라지 R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R 제곱이니까 두 개가 같죠. 그러니까 이 두 힘이 뭐 해야 되겠어요? 만나야 되겠죠.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증가했다가 이렇게 만나야 되겠죠. 요 크기가 얼마가 된다? 라지 G에 라지 R의 제곱에 라지 M 스몰 m이 된다. 요거는 방향까지 생각해서 밑도를 그린 거고요. 그 교과서에서 책에 나온 건 뭐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크기만을 갖다가 나타냈을 때 이 위로다가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내부하고 관련된 개념이 지구 터널이라는데 요게 안쪽으로 작용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단진동하거든요. 단진동할 때 주기 T구하는 게 가끔 나오거든요. 자, 요 안에서 중심력을 받고 하는데 F는 요 내부에 작용하는 힘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상수의 스몰 r이 되겠고, 자, 운동방 정식을 갖다 풀었으면 m의 dt제곱분의 d제곱 r은 상수의 마이너스 r, 여기에 복원력이 작용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마이너스는 dt제곱분의 d제곱 r은 마이너스 상수의 r이 되니까
요거를 갖다가 뭘로 하죠? 오메가 제곱으로다가 우리 치환할 수 있겠죠? 근데 오메가는 뭐분의 뭐로 알고 있어요? 주기분의 2파이가 되고 루트를 씌워주면 r세제곱분의 라지지 라지m이 되고 t는 2파이의 루트 라지지 라지m분의 r세제곱이 여기 지구 터널에서 그 나오는 주기 t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날게요. 여기서 보면 요거를 갖다 넣으면 지표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표면. R이 있는데 아주 지구 표면, 요거 스몰 h라고 하면 여기 스몰 h의 위치에 m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용하는 힘 F는 라지 G의 라지 R 플러스 H의 제곱의 거리의 제곱에 라지 M의 스몰 M, 라지 M의 스몰 M이 되겠죠. 그런데 지구 반지름이 얼마가 되겠죠? 6,400km. 1m 떨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걸 미터로 하면 6400000m예요. 그럼 만유인력을 하면 R 플러스 H는 640만 1m를 제곱해 주는데 640만 m를 제곱해 준 거랑 어때? 거의 같죠?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는 요 H를 뭐 해도 된다? 그렇죠. 무시해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라지 G의 R제곱의 라지 M의 스몰 M이 되는데 자 여기다가 라지 G 상수고요. 지구의 질량 알고 있죠? R은 6,400km 나오죠? 이걸 제곱을 해주면 얼마가 된다? 이게 바로 9.8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G로 해서 지표면에서는 어떻게 된다? 스몰 mg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유인력식에서 우리 중력 보통 뭐 mg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